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수요일이고, 수요일 밤 9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코스피 200. 네, 이쪽은 일봉, 이쪽은 60분봉 차트를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위치에 왔기 때문에 과연 뚫고 갈 것이냐, 가면 이리 갈 것이고, 예, 내려오면 또 요런 자리, 그 다음엔 요런 자리. 뭐 이 자리는 이 라인하고 만나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천천히 떨어지면 여기쯤에서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 네, 여기를 뚫는다는 얘기는 뭐 그 다음 목표는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뭐 중간에 여기서 또 걸릴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네, 목표는 위로 가면 목표는 저기, 아래로 가면 저기,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요즘 시장이 차트 만들어 가는 걸 보면 뭐 그렇게 큰 힘도 없고 올라가건 내려가건 많이 가려는 생각은 없고 그렇습니다. 또한 장중에 뭐 분출되는 힘이 보이질 않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늘 하던 대로 그냥 종가 베팅 조금, 시가 베팅 조금,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놓고 장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몇 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어떤지 관찰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살짝살짝 쫓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 여기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하필이면 걸려도 여기 딱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밀렸습니다. 밀린 핑계는 뭘로 잡았느냐? 이거죠.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했다, 요겁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뭐 한 다우가 한 400포인트 이상 올라도 찔끔, 네. 뭐 그렇게 해서 깨작깨작 올라가면서 다우가 한 30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안 했는데도 그냥 폭 주저앉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한 그런 시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오늘 뉴스에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외국인 삼성전자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 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깨면 깬 거고요. 2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1999년 한국 거래소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연속 순매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26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했으면 뭐 9월 중순부터 9월 중순 한 여기쯤부터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으면 계속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 시장은 올라왔었고 그랬다가 뭐 다시 내려갔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계는 99년에 이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1999년이면은 IMF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98년도에 엄청난 빅딜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랬던 금모으기도 하고 그랬던 때지요. 그 다음 해가 이제 99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코스피, 거래소는 뭐 이거 지금은 코스피라고 부르지만은 과거에는 종합주가지수였죠.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가 시작된 거는 이제 1980년 1월 3일 기준인가요? 1월 3일. 예전에는 80년대는 이제 우리 신정이라고 불렀죠. 1월 1일 신정.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을 이제 공휴일이 지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 1월 3일부터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이제 다시 살려오면서 1월 1일은 그냥 새해가 바뀌는 날 하루만 쉬고 우리 설을 명절날 연휴를 이제 3일을 쉬게 된 거죠. 설, 추석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설날을 구정이라고 불렀죠. 신정, 구정 이렇게 해서 옛날 정월 초하루라 그래서 구정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네. 그 기간이 아마 꽤 오래됐을 건데 희한하게도 그 민속 명절인 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쉬지 않더라도 아무리 구정이라고 불러도 구정날 더 많이 차례를 지냈고요. 그리고 쉬는 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모여서 또 세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설이 어느 날부터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아마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부터 그렇게 차별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찾아온 게 노태우 때 아마 설을 민속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그러다가 정확히 그게 완전히 설로 바뀐 게 몇 년도인지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3일 연휴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 80년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3일이 맞을 겁니다. 3월 1일이 아닌 거. 1월 3일이 맞을 겁니다. 그날에 주가 총액을 100으로 잡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거기에 이제 변동이 이제 그거보다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커지면 100일, 102 이렇게 해서 지금 2610까지 올라온 거죠. 주가시장 종합주가지수로만 갖고 따진다면 26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코스피 뭐 장시장 이런 거 다 빼고 코스닥이나 뭐 다른 기타 장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다 빼고 코스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더 올라갔었고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지만 더 높이도 올라갔었는데 어쨌건 지금은 아직도 2600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더 갈 수도 있는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80년부터 지금 44년이 흘렀는데요. 44년이 흘렀는데 80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26배만 성장하지는 않았죠. 네. 정확히는 뭐 제가 경제 지표를 조금 찾아서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 경제 전체 GDP 순위는 GDP 배수는 네, 훨씬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보는데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좀 찾아보고 이런 건데 어쨌든 약간의 역사, 삼성전자 이 뉴스에 99년에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했다. 요 기사를 접한 순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외는 어떨까요? 오늘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 종가 베팅해서 아침에 뭐가 있었으면 아침에 또 정리하고 시가 베팅해서 뭐가 있을까?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그림은 이제 여기 저항 받고 이제 꺾이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도 저항 받았는데 뚫고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방향성 자체를 뭐 아래로 훅 가겠다, 위로 훅 가겠다 이런 거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좀 깝깝하긴 한데, 예, 그거는 뭐 예, 언제든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예, 무리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뤄왔던 그 6가지의 그 패턴, 네, 장중에 나오는 거, 예, 장중 패턴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관찰을 하면서 가보자. 결국에는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거 똑같다. 종가 베팅 양쪽으로 조금 놓고 시가 베팅 예, 양쪽으로 조금 놓고 예, 오늘 뭐 끝났으니까 종가 베팅 양쪽으로 조금 놓는데 예,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이 자리를 뚫어서 조금 더 가는 거 정도 가려면 뭐 일단 플러스 350 플러스 5포인트 정도는 가겠죠. 355 뭐 그런 정도로만 기대하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다우는요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하락 뭐 이런 거 뭐 장악형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음봉이 양봉을 제압해버린 뭐 이런 거 음봉 장악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는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있구나. 나스닥도 뭐 그런 게 나왔네요. 나스닥이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예, 다 가지 못하고 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꺾이더라도 뭐 이런 데서 받칠 수 있으면 받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이건 모르겠지. 이거 가지고서는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내려가면 뭐 이런데 뚫리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우도 지난번에 이제 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 돌파를 해서 바로 더 가겠나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자리 돌아왔죠. 그 자리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런 박스권 정도에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기 이날 뚫었습니다. 뚫은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돌아왔다. 네. 다음에 일본 시장 좀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 예. 뚫는 척 했었죠. 예. 어제 뚫는 척 했다가 오늘 그냥 폭삭 예,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8%죠. 우리 시장 뭐 1% 무너졌고 그나마
코스피는 0.88%. 그다음 코스피 200, 우리가 맨날 보는 코스피 200은 1.09%인데, 일본 애들은 이제 마이너스 1.87% 나왔습니다. 얘들도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계속 뭐 음봉으로 마무리하더니 바로 돌아와 버렸죠. 뚫을 때도 양봉으로 좀 힘차게 빵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어제 음봉 만들어 놓고 오늘 그냥 개파라고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요 구간에서 그냥 머물렀다.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잡아 끌어 당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해외 시장 간단하게 한번 살폈고요. 오늘 해외 시장 좀 본 이유는 뭐 우리 시장 가지고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힘도 잘 안 보이고 힘은 계속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내려오면 뭐 이 라인 다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에서 걸릴지 여기까지 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라인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런 데서 한번 핑계 대고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 밀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요 동그라미는 이제 의미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동그라미를 그려 놓는다면 이제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네. 여기 요 라인에서 받쳐주느냐 아니면 요 라인까지 더 내려오느냐. 그럼 내려올 경우의 말씀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내일 뭐 장중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면 또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모습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럼 뭘 보냐? 우리 만들어놨던 게 아니고 우리 패턴 한 6개 뽑아놨는데 실제로 그 패턴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 9월입니다. 9월. 9월이고 요거는 3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했더니 이게 차트가 기간이 조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요거는 이제 3분봉으로 바꿨습니다. 3분봉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래서 이 고점대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건지. 근데 이 구간에 저점을 뚫었죠. 우리 엊그저께 이렇게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오늘 뚫었죠. 뚫었다가 결국에는 여기 다시 들어와서 마감을 했는데 뭐 없죠. 그래도 올라가려면 또 뭔가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내일 장중에 어떤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박스에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풋이 뭐 아주 잘 나오는 모양이 아니죠. 이것도 뭐 어제 종가 대비해서 그냥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해외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풋옵션이 아침에 떴지만 그냥 하루 종일 또 얘들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애매하니까 섣불리 뭐 하지 말자. 이쪽은 위클리 옵션이고 이쪽은 1분봉입니다. 위클리 옵션은 보통 차트가 전일 거 하고 당일 거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되는군요.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이
이런 뭐가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네,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기능 많아야 필요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개설했던 그거를 계속 그냥 쓰고 있는데 다른 회사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요것밖에 제공을 안 한다. 어제와 오늘. 예. 이쪽이 이제 풋옵션이고 위클리 풋이고 내일이 만기죠. 위클리 목요일물 만기입니다.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면 대략 뭐 0.1이라고 치죠. 오늘 한 아침에 갭 상승해서 요 동네에서 팔았으면 한 3배, 4배 정도 됐겠죠. 여기는 예 어제 이렇게 샀으면 오늘 마이너스 90%죠. 네.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샀으면 상쇄가 되겠죠. 상쇄하고 남지요. 네. 그래서 종가 베팅은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해볼 만도 하다. 얼마 안 되는 거. 가격은 같은 가격대를 사는 겁니다. 동일가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떨어진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5짜리 정도의 거를 선택을 했지만 예, 종가 베팅을 할 때는 같은 가격. 그래서 뭐 0.1짜리 정도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얘들도 마찬가지로 0.1짜리 정도로 예를 들었다면 얘는 뭐 오늘 거의 꽝이죠. 하지만 어쨌든 얘 쪽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이 나니까 예,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뭐 이런 거 이제 종가 베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선택을 한 거고 이 차트들을. 근데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에 넣었을 경우고 이 정규 옵션 11월물 옵션에 넣게 되면은 그것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예. 까질 대로 다 까지고 올라가는 거 많이 안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서 4.0 부근에서 2.6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3.19로 마감을 했지만 25% 정도 마이너스고 이쪽은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 네. 3.0 정도까지 아침에 올랐지만 아침에 여기 보면은 약간의 수익만 있을 뿐이죠. 약간. 총합으로 따졌을 때 약간만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뭐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는데 위클리 옵션은 위험한 게 오버를 해하면 얘들 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다음날 동시에 양쪽에서 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거지만 평상시에 만일에 별 변동 없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얘들은 하룻밤 사이에 프리미엄이 쫙 빠집니다. 양쪽 다 빠집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마침 경우에 맞는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경우에 맞는 바라던 어떤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배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얘는 둘 다 아웃될 수가 있다. 날아갈 수가 있다.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그나마 풋 쪽에서 이제는 또 꿈틀하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여기를 뚫으면 풋옵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높다면 목표는 이제 이 동네를 향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얘들이 내일 아침에 또 뭐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얘들은 다시 이제 이리로 내려오는 거죠. 이 동네로 내려와서 여기서 수평대를 좀 길게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 동네 깨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건 내일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예전에 한번 선 차트로 봤던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평 와서 빨딱 올라갔다가 여기인데 사실은 이게 더 떨어져야죠. 원래는 이게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뚫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덜 떨어졌죠. 네, 덜 떨어졌으면 이제 마저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주면 좀 전에 그렸던 아예 이렇게 떨어져서 횡보 많이 한 이런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가지 않는지 조금 관찰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선 차트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제도 이렇게 하루 종일 옆으로만 흘렀죠. 예. 오늘도 뭐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뭐 여기서만 뭐 아침에 힘 좋았다가 뭐 그렇습니다. 조금 변동성이 좀 큰 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오히려 더 많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담 없는 선에서만 던져놓고 시장을 관찰하는 데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원금을 지키는 일이다. 네.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뭐, 가면 가는 거고요. 뚫으면 뚫는 거죠. 어느 쪽이든 대비를 해 놓는데 그 대비는 많은 돈을 넣으면 안 되겠죠. 예. 뭐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얘들이 확 무너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내일 아침에 여기서부터 오늘 종가에서부터 여기까지 확 떨어져주면 뭐 괜찮은 수익이 날 겁니다. 풋옵션에서. 그런데 그것도 약간 애매하다. 예. 그래서 대충 넣어놓고 장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패턴들이 6개, 예, 6개, 뭐 6개 정도 하고 조금 수익이 나는 거 한 7개 정도까지 살펴봤죠. 그거 걔들이 장중에 나오는지 장중에 체크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장중에 그 방향으로 넣어보는 거고요. 안 나오면은 장중에는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시가 베팅과 종가 베팅으로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야금야금 예, 예. 소확행 뭐 이런 걸로 좀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장중에 발생하는 패턴이 중요하다. 그럴 때는 위클리 옵션을 네,
해도 괜찮다. 그는 장중에만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맨날 조금 한다 그러고 말이 맨날 길어지는데요. 음, 시간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제가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거죠. 나라면 얘는 왜 이 짓을 하지? 나라면 여기서 하방으로 풀 배팅 때렸겠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음. 야, 걸렸잖아.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멈춰 있는데 내일 풀 배팅 때리면 이거는 내려올 거 아니야. 그거 왜 모르고 이걸 몰라. 예. 라고 비교를 하셔도 되겠지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거, 했던 거,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본인과 비교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 생각하고 얘 생각은 이만큼이 다르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그게 쌓이면 이제 점점 보탬이 되는 거죠. 내공이 쌓여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